네. 안녕하세요. 네. 예, 두 분 앉아서 얘기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? 우선은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특종 양친살인지를 연출한 노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영화가 끝났는데 네, 범인 역할이 김대명입니다. 제가 범인이에요. 관객들한테 범인이라고 얘기할 때 뭔가 속이 시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사실입니다. 네, 그 전에 굉장히 베일에 꽁꽁 쌓인 인물이셨잖아요. 사실은 처음에는 누가 과연 범인일지가 이제 궁금한 작품이기 때문에 베일에 쌓였다가 이렇게 영화 보신 관객분들한테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떠셨어요? 일단은 저기 그 개봉하기 전에는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제 용감한 시민 역 뭐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죠. 용감한 시민 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. 근데 이제 영화 끝나니까 범인하고 이제 김대명이라고 나오니까 아, 범인 연기를 했구나. 그래갖고 이제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. 네,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각 캐릭터에 맞는 배우들,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 제 몫의 배우들을 잘 고르셨을까. 감독님 되게 눈도 좋으시고 운도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, 또 하나는 그 영화의 흐름, 리듬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.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절반으로 탁 접어지는 것 같으면서 전혀 다른 리듬의 영화로 흘러가는데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, 같은 그 신문사의 그 배경이 보여도 뭔가 그걸 보고 있는 내가 달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. 우선은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. 이 영화의 어떤 얼개를 이제 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먼저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쓰고 이제 모니터를 받을 때 그 영화에는 어떤 플롯상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죠. 기승전결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모니터를 해준 이제 영화 관계자분들이 약간 다른 영화랑 그 플롯상의 리듬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가장 큰 예로 우리 범인이 이제 등장하는 폐범의 씬이 있는데, 보통 스릴러라고 하면은 그 씬이 조금 더 앞에 와서 긴장을 확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 뒤쳐져서 나오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물론 스릴러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어떤 유머를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뭉친다고 해야 되나요?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도 어떤 그 유머러스한 자기만의 호흡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호흡을 영화 안에서 좀 리듬상으로 만들어주려고 한 게 있었어요. 약간 뭉치는 느낌을 계속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반박자 조금씩 나중에 나오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은 김대명 배우가 딱 등장할 때 굉장히 조용해요. 그 씬 자체가 크게 어떤 효과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. 김대명 배우가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. 그래서 그 등장씬에 대해서 사실은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, 김대명 배우님 그 장면 촬영하실 때 기억나시죠? 어떠셨어요? 그날 기억나죠. 그게 이제 참 중요한 장면이잖아요. 배우한테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담이 있는 장면이에요. 이제 그 안을 이제 둘이서 무언가 이제 공기로 가득 채워줘야 하는 장면이니까 많이 생각이 나죠. 근데 제가 이제 촬영 전에도 플랜을 세웠던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거기를 뭐 장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좀 용감하고 과감한 선택이긴 하지만 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주는 공포감이 사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준비를 했죠. 근데 지금 그 공기라는 말씀이 저도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았어요. 두 사람이 서 있고 카메라 안으로 김대명 배우의 얼굴이 딱 모습이 이렇게 실루엣이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확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정말 무서워지겠구나,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,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
이 영화의 주인공을 설정을 하고 그 주인공한테 엄청난 고난을 주시잖아요, 감독님이. 그 고난을 주셨을 때에도 이렇게 밀고 당기는 호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생각을 해요. 초반에 이 주인공에게 어떠한 그 고난의 굴레를 이렇게 좀 씌우시고 싶으셨는지 궁금한데요.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관객분들한테는 초반에 약간 인내심을 요구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. 초반에 굉장히 호흡이 재밌고 유쾌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점이 이제 그 주인공 허무역이 그 소극장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오해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의 정체와 이 허무역이 이야기가 정말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거기까지 가기를 이제 허무역이라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떤 그 과정들을 좀 설득력 있게 좀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초반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. 그래서 보통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확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.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약간 용기를 낸 게 초반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네.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상황을 알려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. 허무역은 굉장히 보통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보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허무역이라는 캐릭터를 잡으실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? 허무역이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허무역이더라도 대입을 시켜볼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되게 좀 보편적인 인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그 중간중간에 그 오보를 내기까지 과정도 그 실제로 그 불법 체류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설정을 한 게 그 의심이 되더라도 이 사람을 어쨌든 제보자로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먼저 확인을 했을 때도 그럴듯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는 제보자를 보호한 다음에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런 모든 지점들을 좀 그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. 상식적인 사람인 예, 거죠. 그렇죠. 그 허무역이라는 캐릭터가 앞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하늘로 붕 떠올랐다가 꼬꾸라치기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사실은 영화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막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 중간에 사실은 이제 김대명 배우가 연기한 그 살인마가 탁 나타나서 한 호흡을 확 정리하게 해주는 그 둘이 만나는 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김대명 배우님을 저도 처음 뵀거든요. 미생을 봤을 때 굉장히 팬이었고 어떠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나온 그 캐릭터가 말하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딱 뵀는데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. 감독님이 김대명 배우를 캐스팅하실 때 노림수가 있으셨던 거는 아닐까 생각도 저는 드는데 어떠셨어요? 근데 이제 제가 이제 TV를 보다가 미생을 보고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만나고 싶었고 근데 미생에서의 그 너무 선한 캐릭터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그 범인 캐릭터를 김대명 씨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선하지만, 그러니까 누구나 겉으로는 선할 수 있지만 속은 알 수 없잖아요. 네, 누구나 그렇죠. 우리 모두가 타인의 10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선한 게 다가 아닌 것 같은 어떤 그 이 안에 되게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만 같은 약간 미스터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. 미스터리 하시대요. 배우님. 감사합니다.